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지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확인했다. 흰색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H라인 스커트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풍겼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팀장 자리에 오른 민준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신랑감이었다. 그의 말끔한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지은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세계가 만나는 자리였고 지은은 그 만남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지은 씨. 우리 부모님은 겉으로 딱딱해 보여도 속은 따뜻하신 분들이야. 민준이 지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지은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깨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부모는 소위 재벌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부와 명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만큼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했다. 특히 지은의 아버지가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들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들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였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의 부모 민 회장과 그의 아내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레스토랑의 화려함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냉랭한 품격을 담고 있었다. 민 회장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맞춤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가볍게 와인을 홀짝이며 지은과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과 민준이 방에 들어서자 민 회장의 아내는 쌀쌀맞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이제야 오는구나. 우리가 벌써 10분이나 기다렸어. 지은 양 아버님은 아직이신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 불만은 표면적으로는 우아한 예의에 가려져 있었다. 지은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오시는 길에 조금 막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민 회장은 가볍게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바쁜 사람이 더 바쁜 법이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의 말은 겉으로는 관대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지은의 아버지를 바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두고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이때 룸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낡은 회색 점퍼 무릎 부분이 살짝 늘어난 면바지, 그리고 오래 신어 밑창이 다른 듯한 운동화. 그의 모습은 화려한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그가 바로 지은의 아버지 김지훈이었다. 지은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가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다. 아버님 여기에요. 지은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지훈은 딸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평소에 그가 즐겨 마시는 동네 카페의 커피를 담은 가방이었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 커피를 들고 온 것이었다. 민 회장 부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마치 불청객을 바라보는 듯 단 차가운 눈빛이 김지훈을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 아버지 김지훈입니다. 길이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행동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하지만 민 회장 부부의 귀에는
그의 인사가 오만하게 들렸다. 민 회장의 아내가 비꼬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걸 모르셨나 보네요.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비난은 칼날 같았다.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낮에 일하던 중에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 말을 들은 민 회장의 아내는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일이요, 운전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운전 일을 하시다가 오셨나 보네요. 그녀는 운전이라는 단어에 굳이 힘을 주어 말했고 그것은 지훈의 직업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민 회장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사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은 양과 민준이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인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사장님의 가정 환경이나 배경이 저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게 포장되었지만 내용은 파혼을 통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아프게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시선이 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차분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니 저는 그저 지은이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대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민 회장 부부는 경멸과 함께 안도감을 내비쳤다. 그들은 지훈이 먼저 파혼을 언급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민 회장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김 사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아이들 결혼 문제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녀는 마지막까지 지훈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합리화했다. 결국 상견례는 파혼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지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그런 딸의 손을 조용히 잡고 민 회장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에는 복수심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지은의 얼굴을 스쳤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그의 침묵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움켜잡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지은은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혼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차가운 밤 공기는 지은의 눈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움켜쥔 채 한없이 흐느꼈다. 아버지 김지훈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밤거리의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고 방금 전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있었던 모욕적인 일은 마치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의 평온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에 더 깊이 괴로워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지우는 겨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딸아. 잘못된 것은 우리를 판단한 저들의 잣대일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굳건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지은은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 주었다. 그 순간 지은은 아버지가 가진 힘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의 집은 여느 부유한 집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간이었다. 지우는 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지은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아빠, 아까 그 사람들한테 화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어요?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화를 내면 뭐하나. 화는 결국 나 자신만 갉아먹는 독과 같다. 게다가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니? 그의 말에는 미묘한 자부심과 함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그랬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지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집안의 다른 곳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낡은 점퍼를 벗고 잘 다려진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초라한 운전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지도가 걸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여러 서류철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능숙한 손길로 노트북을 열고 어떤 파일을 불러왔다. 파일의 제목은 MINCO였다. 지훈의 눈빛이 차가운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예리한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민 회장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했다. 재무상태, 주요 사업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사업에 얽힌 복잡한 비리 의혹까지도. 그의 눈은 스크롤을 내리며 모든 데이터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민준의 부모가 자신을 모욕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이었지만 지훈에게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단순히 복수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온 방식, 즉 힘과 돈의 논리로 약자를 짓밟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지훈은 그들의 오만함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그들의 사업과 명예를 통해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 회장의 회사는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호텔 건설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민 회장에게 있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난항에 부딪혀 있었다. 바로 해외 투자 유치 문제였다. 민 회장은 유럽의 한 거대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 투자사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지우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전화번호와 이름들이 있었다. 그는 그중 한 이름을 짚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이었다. 마이클은 유럽의 거대 투자사 노바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이자 지훈과 오랜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었다. 지훈은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마이클은 지훈의 전화를 받자마자 반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이네 지훈. 어떻게 지냈나? 자네가 먼저 전화할 줄은 몰랐는데.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일 없이 지냈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지훈은 민 회장의 회사와 노바 인터내셔널의 투자 유치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필요는 없네. 그저 그들에게 자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타나겠다고 전해주게. 마이클은 지훈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알겠네 지훈. 자네의 계획은 늘 흥미롭지. 나는 자네의 그림자가 되어주지.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마이클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들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일세. 자네의 초라한 모습에 속아 넘어갔다니.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아마 무릎이라도 꿇을 걸세. 지훈은 마이클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민 회사의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딸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가치를 위해 조용하고 냉철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초라한 외모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세상은 곧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만한 민씨 일가는 그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먼저 치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민 회장 부부의 집은 그들의 성격만큼이나 화려하고 빈틈이 없었다. 넓은 거실에는 고가의 미술품과 앤티크 가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상견례에서 돌아온 후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민 회장의 아내는 우아한 소파에 앉아 비싼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다. 여보, 정말 잘했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꼴이라니. 우리 민준이가 그런 집안에 장가들면 우리 집안의 격이 뭐가 되겠어. 파혼하길 정말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과 함께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 회장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민준이가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금방 잊을 거야.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적으로 우리와 격이 맞는 집안을 찾아야지. 그들의 대화는 마치 김지은과 그녀의 아버지를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자찬하며 파혼으로 인해 자신들의 품위가 지켜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진심이나 인격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과 재력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 회장은 출근하자마자 비서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회장님, 유럽의 노바 인터내셔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군요. 원래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비서의 말에 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바 인터내셔널은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규 호텔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사였다. 그들의 투자가 없이는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잖아. 민 회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비서에게 쏟아냈다.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쪽 최고 경영자이신 마이클 씨께서 우리가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민 회장은 비서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말은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애를 태우려는 의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민 회장은 마이클과의 만남을 서둘러 추진하려 했지만 노바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바빠서 당분간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민 회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노바 인터내셔널 측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압박을 가해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유럽의 거대 투자사를 상대하기에는 그의 인맥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 같았다. 민 회장의 불안감은 집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초조한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녀의 물음에 민 회장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다. 노바 인터내셔널 건이 자꾸 미뤄지고 있어. 그들의 투자가 없으면 우리 신규 호텔 프로젝트는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거야. 민 회장의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파혼을 결정할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민주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은의 슬픈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부모의 말에 반대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자신의 나약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지은의 아버지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모욕당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민주는 지은의 순수함과 아버지의 인자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다. 하지만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압박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사랑은 자신의 나약함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민주는 자신의 나약함을 지은에게서 찾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했다. 그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그러나 지은은 답장이 없었다. 이미 그녀는 민준에게서 돌아설 결심을 한 후였다. 그녀는 민준의 문자를 보고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아버지의 인격이 짓밟힌 모욕감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민준이 그 순간 침묵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민 회사는 노바 인터내셔널과의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 회장은 언론의 문의에 시달려야 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절망적인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김지우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민 회사의 주가 동향과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민 회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 회장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동요가 심해졌고 주요 임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민 회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불길한 예고였다. 민 회장의 아내는 불안에 떨며 연일 남편을 다그쳤다. 여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해졌고 화려했던 저택의 공기는 절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노바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에게 접촉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유럽의 거대 자본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때 민 회장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회장님, 노바 인터내셔널 측에서 직접적인 연락은 안 되지만 마이클 회장님과 매우 가까운 한 분을 소개해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분께 우리 사정을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민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분은 누구신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마이클 회장과 가까운 사이인 거지? 비서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분을 호텔 업계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여러 호텔 체인을 성공적으로 컨설팅하고 재건한 경력이 있으나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고 있어 정확한 이력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 회장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이름 대신 K라는 이니셜만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보면서도 어쩐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민 회장은 결국 그 정체불명의 K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만남의 장소는 뜻밖에도 한적한 동네의 허름한 커피숍이었다. 민 회장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생각했던 K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지만 실제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낡은 점퍼에 면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은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초라한 행색의 남자였다. 민 회장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십니까? 민 회장님. 김지훈입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지은의 아버지였다. 민 회장은 충격과 몸열감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이 남자가 호텔 업계의 그림자이자 노바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의 조언자라고 민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건가? 그리고 당신이 그 K라는 사람이라고. 김지훈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 본명은 김지훈이고요. 마이클 회장과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마이클 회장이 제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어서 업계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고 민 회장의 경멸 어린 시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민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지훈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장난을 치려고 날 여기까지 부른 건가? 당신의 딸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까지 모욕하려 드는군. 지우는 찻잔을 들며 차분하게 말했다. 모욕이란요. 저는 그저 민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민 회장님의 회사, 특히 신규 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노바 인터내셔널에 투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도요. 지훈의 말에 민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훈이 말하는 모든 정보는 회사 내부에서도 극비에 붙여진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민 회장은 그제서야 이 남자가 단순한 동네 아저씨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뭘 어쩌겠다는 건가? 당신의 힘으로 노바 인터내셔널에 투자를 받아내겠다는 건가? 당신의 초라한 모습만큼이나 그 제안도 허황되게 들리는군. 민 회장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애썼다. 지우는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미 민 회장님의 회사에 필요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협력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의 말은 민 회장에게 있어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 남자가 노바 인터내셔널의 투자를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라니. 지우는 마지막으로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민 회장님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입고 있는 옷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민 회장님께서 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민 회장님께서 제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민 회장님 회사의 미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의 말에는 위협이 아닌 냉철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 회장은 그를 바라보았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권력가보다도 강렬하고 날카로웠다. 민 회장은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민 회장은 김지훈과의 만남 이후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그 초라한 남자의 눈빛만이 맴돌았다. 그 눈빛은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 일찍 서재로 내려와 김지훈이 건넨 명함 아닌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그저 KJH라는 이니셜과 함께 간단한 이메일 주소만 적혀 있었다. 어떤 직책도 어떤 회사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민 회장은 그 종이 한 장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김지훈을 만난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아내에게는 노바 인터내셔널과의 협상이 진전될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민 회장의 아내는 남편의 불안한 표정을 읽어내고는 더욱 초조해했다. 여보, 정말 무슨 일이야? 김지은 아버지라도 다시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녀의 말에 민 회장은 흠칫 놀랐다. 그는 아내의 말이 단순히 농담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파멸의 공포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지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답장이 없자 더욱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은의 집을 찾아갔지만 지은은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머니가 나와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민준 군, 우리 지은이 이제 당신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날 당신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당신의 모습이 우리 지은이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답니다. 돌아가 주세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을 향한 미련과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 회사는 주가 폭락과 함께 자금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노바 인터내셔널과의 투자 유치 실패 소문을 듣고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다. 민 회장은 그제서야 김지훈이 자신에게 던졌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저는 민 회장님의 회사에 필요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단순한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금융과 투자 업계의 거대한 흐름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것이다. 민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아침 일찍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시 김지훈을 만나기로 한 허름한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김지훈은 이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민 회장은 더 이상 그의 옷차림을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그에게는 거대한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말했다. 김 사장님, 지난번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지훈은 평온한 표정으로 민 회장을 바라보았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민 회장님께서 제게 사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초라한 운전기사일 뿐인데요. 지훈의 말에 민 회장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훈은 그들의 오만함을 조용하고 날카롭게 비꼬고 있었다. 민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조건이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건은 없습니다. 저는 민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민 회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훈은 민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민 회장님께서 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민 회장님께서 스스로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깨닫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민 회장은 김지훈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마치 성직자처럼 혹은 현명한 스승처럼 자신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려 하고 있었다. 민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김지은의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과 깊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그는 수치심과 함께 진심 어린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이 모든 위기를 자초했음을 인정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곧 민 회장님께 필요한 연락이 갈 겁니다. 모든 서류 절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 회장님께서는 그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만함을 버리시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민 회장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커피숍을 나섰다. 민 회장은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회사를 살릴 구명줄이자 동시에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부끄러운 교훈이었다. 그는 깨달음과 함께 파멸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 회장은 김지훈과의 만남 이후 마치 꿈을 꾼 듯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혼란과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의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날 오후 민 회사는 노바 인터내셔널로부터 최종 투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 투자 금액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으며 조건 역시 민 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민 회장의 비서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러나 민 회장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한 남자의 자비로운 손길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임원들의 찬사와 언론의 취재 요청 속에서도 홀로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김지훈이 계획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후 노바 인터내셔널과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날이 다가왔다. 민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최고급 맞춤 수트를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언론사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노바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과 한국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 회장의 아내와 민준 역시 자리에 함께했다. 그들은 다시 되찾은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다. 민 회장의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으스대며 말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데 결국 해낼 줄 알았어. 이때 웅성거리던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 회장 부부와 민준 역시 그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낡은 점퍼 대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달아빠진 운동화 대신 명품 수제화가 그의 발에 신겨 있었다.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위엄을 가진 신사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비서들과 수행원들이 깍듯한 자세로 따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지훈이었다. 민 회장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함께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이 며칠 전까지 초라한 운전기사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던 거물급 인사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때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들의 행동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 회장 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 회장의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그들의 귀에 들린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그들의 귓가를 강타했다. 민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몸열감과 함께 지난날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김지훈은 민 회장 부부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민 회장은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지훈의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 남자는 바로 노바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이었다. 마이클은 지훈의 옆에 서서 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 회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다시 한번 로비에 울려 퍼졌다. 민 회장 부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김지훈의 아버지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노바 인터내셔널의 모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물, 즉 그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호텔 체인 전체의 회장이었던 것이다. 민 회장과 그의 아내는 지난날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김지훈은 민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위엄이 담겨 있었다. 민 회장님 오셨군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러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민 회장에게는 마치 심판의 소리처럼 들렸다. 민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김지우는 민 회장의 사과를 받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민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의미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경고이기도 이미 늦었다는 체념이기도 했다. 민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초라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내와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가렸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닫고 깊은 후회 속으로 빠져들었다. 계약 체결식은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지우는 회의실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고 민 회장은 그 맞은편에 앉아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했던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내와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에도 민 회장의 손은 떨렸다. 그가 서명한 것은 단순한 사업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종언이자 김지훈에게 평생토록 갚아야 할 부채를 새기는 행위였다. 계약이 끝난 후 김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민 회장님, 이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노바 인터내셔널의 투자는 당신의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민 회장은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지훈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민 회장님께서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말은 민 회장 부부와 민준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김지훈은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지훈의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에 대한 후회였다. 김지훈의 슬픔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군, 지은이를 다시 찾아가지 말아주게. 내 딸은 이미 당신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네. 그녀는 당신이 외면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어. 지훈의 말에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다. 그 후 김지훈은 지은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지은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난 후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막대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인내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지은은 민준과의 파혼이 비극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반면 민 회장 부부는 비록 회사를 되살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꺾였다. 그들은 김지훈의 초라한 모습에 파혼을 결정했던 그날의 실수를 평생토록 후회하며 살게 되었다. 민준은 지은을 잃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초라한 모습에 감추어진 진정한 가치, 그리고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 김지훈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격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의 딸 김지은은 아버지의 교훈을 삶의 나침반 삼아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세상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김지훈이라는 남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회장님으로 기억되었다.